몇 달만 만나봤지. 손가락 여기까지 읽었는지? 빨리. 나 너 봤는데 네가 없어진 거야. 화장실 갔다 왔어? 다리가 좀 빽빽해. 여기 앉을 거야? 준비야. 유리를 상처하는 거야. 그쵸? 조금 시간이 안 돼서 조금만 지금 학생이 더 와가지고 학생이 와야 되는데 잠깐 이 친구 좀 소개만 좀 간단하게 저희가 할게요. 청남중을 나왔어요. 참고로 경연초구나. 경연초 청남중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희 학원은 인연이 있었고 중간에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 학교 그래가지고 잠깐 중국에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딱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본의 아니게 졸업생 아이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름이도 나중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앉아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생님 있나 없나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해서 한번 얼굴 뵈러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와서 제가 덥석 잡았죠. 우리 애들한테 와서 네가 그 수업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생기부 정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입시를 한 바로 이제 따끈따끈한 입시 정보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했었더니 아이가 잘 준비를 해줘가지고 네, 고맙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책 읽기와 글쓰기 대학도 보내준다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된 권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를 잠깐 해주셨지만 저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중에 이제 5년을 해외에 거주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 1, 2년 또는 방학 때 잠깐씩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리딩앱에서 계속 논술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뭐 특례 전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똑같이 한국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세대학교 이 두 가지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려대와 연세대를 모두 합격을 했다는 건 저의 목표가 서울대였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스카이 그 입시를 위해서 3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PPT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퀴즈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 바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나요? 무슨 내용이 있으면 좋을까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입시를 3년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스카이는 책 많이 읽은 학생을 원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누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고 나서 진로 선생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 서울대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서울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딱 저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그래, 너 책 많이 읽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 많이 읽는 게 제가 서울대 가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가 매년 입학 설명회에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우리는 책 많이 읽은 학생을 뽑을 겁니다. 책 읽는 학생 뽑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이제 독서란이 생활기록부에서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게 된 이상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세특이나 자율진로 등의 칸에서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학생임이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양 자체도 이제 책이 들어가 있는 양이 권수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서영고 구술 면접을 다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도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사실은 성적이 서울대나 연고대에 안정적으로 갈 만큼의 성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면접을 볼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는 되게 이건 독서 논술의 형식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스카이 대학교는 스카이 라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대학교는 책 읽는 학생을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생기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생기부, 내신, 그리고 면접,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끝낼 때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막막한 것이 어떻게 내신을 챙겨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생기부를 채워야 하는가잖아요. 근데 제가 1학년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1학년 때 생기부를 열심히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크게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니 내가 하는 활동들은 모두 생기부라는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대입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되게 막막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치는 수행평가가 모두 생기부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얍삽하게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칠해진 책들 지금 중3이시면 만약 커리큘럼이 같다면 읽었거나 읽으실 책들일 겁니다. 이 학원에서요. 저는 그래서 1학년 생활기록부에 직접 이 학원에서 배운 책들을 가져다 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1학년 국어 시간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전 학년이 다 같이 읽고서 서평쓰기를 하는 수행평가 활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책만 읽고 내 생각만 쓰는 거는 사실 깊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서평 쓰기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훨씬 유리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서평을 쓰고 첨삭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평을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전인 중3 커리큘럼에 있었던 군주론과 유토피아를 인용해서 이 당신들의 천국 서평을 썼어요. 그리고 점수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생활기록부에도 이렇게 고전을 좀 녹여낸 그런 서평을 썼다라는 식으로 기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1학년 통합과학 때도 지금 아까 친구 보니까 곧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될 것 같은데 중3 친구들이 예비 고1 친구들이 이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인용을 해서 이제 인문학적인 또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들을 이런 분석하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단 1차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독해력이 향상되고 다른 활동들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뽕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너무 막막하다 하면 사실 이 학원에서 다루는 책들은 검증된 고전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도 충분히 대학에서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한 책들이기 때문에 너무 막막할 때는 이렇게 아예 그 읽었던 잘 알고 있는 책들을 곳곳에 넣어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신 5등급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채워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더 중요해지는 거죠, 생활기록부가.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생활기록부 작성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생활기록부는 일단 지적 호기심으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지적 호기심이 촉발되는 부분이 바로 학교 수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 수업에서 느낀 이거 왜 이렇지? 그럼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렇게 적용이 되나? 라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걸 학술적으로 탐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깨달았는지까지가 전부 생활기록부라는 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 이 활동 했어요 에서 끝난다면 대학은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나 학생회 했어요 또는 뭐 그냥 나 동아리 부장 했어요 라고 적혀있는 것은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이 활동에서 무슨 의문이 들어서 이런 걸 실험을 해봤고 또는 연구를 해봤고 책을 읽어봤고 그걸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깨닫고 알고 성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까지가 생활기록부 작성의 기본적인 구조이고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학술적인 탐구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학술적인 탐구란 뇌피셜이 아니겠죠? 이제 학술적으로 탐구한다고 해놓고 내가 일기를 써. 일기를 쓴 다음에 깨달았어요. 스스로 제가 일기를 썼더니 깨달았어요. 내가 좀 연구를 했더니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어떻게 학술적인 깊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결국은 책을 선택해서 또는 논문을 읽고 하지만 논문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결국은 책을 잘 선택해서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적인 탐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일반고에서도 생기고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고려대학교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을 보면은 내신은 충분한데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20% 반영되는 그 생활기록부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도 많이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예시를 가져온 게 그 Critical Reading and Argumentation이라는 과목의 생활기록부 그 세부 능력 특기 사안입니다. 먼저 저는 이게 되게 멋있는 이름의 과목이지만 그냥 내용은 The History of Economics라는 원서 자체를 그냥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을 해주는 영어 과목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 과목에서 영어 수업했음, 너무 태도가 좋았음, 훌륭했음 이렇게만 쓴다고 대학이 제가 진짜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칭찬은 아무나 써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그냥 사람 좋으신 선생님이 이 학생 열심히 함 이라고 적혀 있는 건 대학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부분들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딱 수업 시간에 한 건 저기까지예요. 원서 The History of Economics 수업에서 이제 베블런의 유한 계급론에 대해서 읽었다. 근데 저는 유한 계급론 여러 가지 그 경제학자 중에 베블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야만계급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야만계급론이라는 책은 어떤 유한계급론이 현대에 와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가 새로운 계급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베블런이 고전적인 내용이라면 야만계급론은 좀 최신 도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서 현대에는 단순히 과시적 소비를 하면서 나 플렉스 해 라고 생각하는 유한계급뿐만 아니라 비과시적으로 소비하고 그냥 마치 뭐 저나 아니면 이렇게 뭐 책 읽고 살아가는 이런 소위 말하는 지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야만 계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이해했어요. 책을 읽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추홀 외고 학생들은 야만 계급을 선호할 것 같은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별장 사고 이런 것들보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은 어떤 엘리트, 소위 말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걸 더 선망하고 또 야만계급으로 살지 않는 것이 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결론을 내린 거죠, 제가 제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는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영어로.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거 옳지 않아요 라고 지적하는 좀 비판적인 측면이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좀 아쉽죠. 그래서 깨달은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해요. 나는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걸로 치부되는 이러한 엘리트주의가 좀 문제라는, 문화적인 불평등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뭘 깨달았고 또 이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활동도 이런 야만 계급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국제도서전이 최근에 되게 핫했는데 이거 과시적 독서랑도 연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관의 끝으로 지어서 결론은 이제 제가 국문과를 지망했으니까 생기부가 진로와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문과 과목 또는 뭐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배우는 과목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생활기록부 작성 양식이 이렇습니다. 지적 호기심, 탐구 내용, 적용, 그다음 깨달음. 이것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유한계급론에 관심을 가져서 보고서를 작성함. 무슨 보고서 작성했는데? 너 뭐 배웠는데? 대학은 계속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작성했구나 라고 넘기게 되고 그런 생기부는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내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국어 시험을 계속해서 치면서 저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 책 좀 많이 읽을걸 이 얘기를 했었고 제가 모의고사나 이제 국어 내신이 좀 거의 계속 1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넌 재능이다. 그거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너는 국어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제가 본 국어 잘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어릴 때 책을 좀 많이 읽은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실 잘 오르지 않는 게 국어 성적이고 국어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 때문에 재수를 하는 학생들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독해력만 있으면 무조건 수능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도 국어 모의고사 공부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책을 읽었던 그 읽기의 능력으로 모의고사를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목고 내신 경쟁에서는 늘 글 잘 쓰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 점수가 좀 급간이 이렇게 크게 나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고에 가서도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다 보면 모든 수행평가가 거의 발표나 보고서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수행평가 점수도 결국은 말하기와 글쓰기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필평가만 중요시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좀 더우신가요? 살짝 꺼도 선생님 이거 꺼도 되나요? 근데 이 학생들이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내신이라 하면은 중학교 때는 다 수행평가를 만점을 주니까 그냥 지필평가가 끝 아니야? 지필평가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저는 너무 가성비 없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가성비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필평가 한 문제랑 지필평가에서 4점 정도랑 수행평가 1점이 동일한데, 학생들은 자꾸 지필평가 치면서 서술형 1점 깎인 거는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면서 수행평가에서 1점 깎인 거는 고작 1점인데 뭐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특목고 가실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표준편차가 5 정도 되거든요. 낮은 과목은.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1, 2점의 총점 차이로 등급 2개 내지 뭐 3개까지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1등급이었는데 지필평가,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깎여서 갑자기 3등급이 되고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반대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필평가 점수로만 대학을 갔다면 아마 중경외시 라인에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라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저는 수행평가 덕을 되게 많이 받고, 특히 특목고에서는 더더욱 이제 수행평가를 잘 챙기시는 게 가장 내신 따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지필평가도 당연히 잘 하셔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면접 이야기를, 사실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결론으로 다 달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대학은 책 읽는 학생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특히 그걸 제가 면접에서 많이 느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아직은 대학을 잘 다 찾아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뭐 어떤 대학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입학을 할 때 뭐를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찾아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오로지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만 가지고 있는 면접의 방식이 바로 독서논술 형식의 방식입니다. 성균관대부터 그 나머지 대학교들은 그 어떤 대학교도 독서논술 형식의 재신문 기반 면접을 보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고등학교 입학 전이신 친구들과 이제 학부모님들의 목표 대학은 당연히 이제 저도 그랬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일까? 왜 다른 대학들이 다 그거를 양보를 해도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으로 바꿔도 굳이 서연고만 독서논술 면접을 계속 보려고 할까? 고집을 왜 부리지?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자존심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입시를 하면서 독해력이랑 논리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되게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성적이 스카이 정도를 지원할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술 면접 앞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왜 애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가. 왜냐면 이제 뒤에서도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텍스트를 읽고 그거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살짝 이제 비방용인데,
저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 중에서 고려대에 제가 썼던 그 면접의 비중이 큰 전형을 붙은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면접의 허들이 높았어요. 붙은 학생들이 많이 없었을 정도로. 그래서 왜 이렇게들 헛소리를 하는가. 근데 애들이 독해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주색만 맞추려고 아무 말이나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대학에서 다 알겠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수들인데 헛소리 하는 거가 눈치를 못 채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인문영역 기출문제인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가에는 이제 다의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키, 도구 같은 제시문이 등장을 하고 다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연세대랑 고려대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보시면 문제 1번 이제 다를 결국 가의 관점에서 분석하라 이 이야기죠. 근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수업 시간에 기사를 읽고서 요약하는 거 하시잖아요. 연습하시죠?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무슨 요지가 뭐고 다는 요지가 뭐기 때문에 가는 나에 적용하면 이거고 다에 적용하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문제 2도 좀 신기해요. 본인이 읽은 문학작품 중 해당 감정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된 사례를 이야기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시문 기반 면접에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15분 안에 생각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막상 이거 문제를 맞닥뜨리면 생각이 안 나요. 읽었던 문학 작품이 뭐가 있지? 그리고 멸시, 분노, 두려움, 비탄 이런 감정 중에 내가 읽었던 작품이랑 뭐가 관련이 있지? 막 이러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까지 작품을 막 생각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과생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웃겼던 게 그 고려대 면접 이제 최신 기출을 보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연계열 문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연계열 면접에 윤동주의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문제를 줬냐면 이 시에 등장하는 수학적인 개념 3가지를 이야기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윤동주의 시가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무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막 무한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막 함수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처럼 인문 논술은 그러니까 이 부술 면접이라는 건 인문 논술을 말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학종의 예시기도 한데 직윤도 그러니까 교과 전형도 면접을 봅니다. 이와 유사한. 그리고 이제 비문학 독해를 하는 능력부터 문학 작품에 대한 지식까지를 총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책임있는 학생,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을 찾기 위한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낮지가 않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일단 1차를 통과하면 그 중에서는 50%를 면접에 비중을 두고 있고 제가 고려대에 합격한 개회적합형 전형에서도 일단 1차에서 5배수를 뽑고 10명 뽑는데 50명을 불러다 놓고 면접을 보면 그 학생들이 서류, 그러니까 생기부, 그 성적까지 다 합친 게 서류죠. 그거 절반, 그리고 이 면접 절반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형도 30%고 비중이 좀 줄긴 하겠지만 교과 전형에서도 분명히 이런 거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읽기랑 생각하기를 되게 게을리 하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근데 막 자극적인 영상이나 편향된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면서 가치관을 잘못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었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치관이 잘못된 게 그래 그거 이상적인 얘기지. 근데 일단은 대학부터 가야 되잖아. 조급해 죽겠는데 그렇게 이상적인 얘기 할 때가 어딨어. 오름을 알고 사는 거,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는 거, 그런 게 대학을 보내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대학을 보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상일 뿐만이 아니라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제가 되게 편향적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그랬는데 이제 생활기록부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국어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봤는데 너의 생각이 좀 극단적인 생각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어서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좀 다른 내용으로 대체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미 그 안에 빠져있는 학생은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거나 논리를 세우지 못하는 학생, 뭐 암기만 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온 바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립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거 티가 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얕은 생각이 보여지는 생기고 또는 면접에서는 당연히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압박감 속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본인의 생각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접관도 서울대 면접을 가셨던 선배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저 면접 볼 때 뭘 보고 뽑으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그 학생의 말이 좀 빨라지면서 내 생각을 입으로 그냥 뱉어내는 것 같은 순간이 온다. 그런 순간이 보이는데 그 순간에 걔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듣는다. 그때 그 아이의 진정한 생각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고 쓰는 것이 대학 가는 데도 중요하다라는 지론입니다. 전혀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여기 원장님과의 어떤 그 소통은 없었고요. 제가 느낀 막 그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왜 읽고 쓰는 학생을 원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끄트머리 와서는. 근데 이거는 생각하고 소통할 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대학이 명문대가 되려면 학생들의 아웃풋이 좋아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근데 그 아웃풋이 학생들의 미래와 결국 미래의 삶일 텐데 제 생각에는 생각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아는 학생들이 미래에 잘 되니까 당연히 아웃풋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대학이 계속 기준을 세우고 생활기록부를 그 기준으로 보고 또 이제 면접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학교 때나 사실 고등학교 가면은 책을 한 권을 끝까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신을 열심히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책을 넣는다 해도 발췌독이에요. 이 중요한 챕터를 읽거나 연관되어 있는 챕터를 읽어가지고 막 쓰지 그거를 이제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학교 때 읽고 쓰면서 사고의 방식과 소통의 능력을 얻어서 이제 그거를 고등학교 때 써먹는 식으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의지와 또 그걸 위한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그리고 저도 고1 입학하기 직전까지 겨울 방학까지 다녔거든요. 여기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것들이 분명히 고등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뽕 뽑아서 다 써먹으세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궁금한 것들이나 물어보고 싶은 것들 되게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형이 어떤 거였는지.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면 면접을 1차적으로 서류에서 1차 합격을 시키고 그 다음 최종 합격은 면접을 본 이후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일부러 면접 비중이 높은 전형을 골라 쓰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보셨다시피 저희가 학원에서 하는 내용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형으로 영어 면접도 봤어요. 영어 아까 언더우드는 국제학부이기 때문에 재심문 기반 면접을 영어 재심문으로 읽고 영어로 답하는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많은 걸 했었어요. 저는 학생회도 했었고 고등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뭐 궁금한 활동이나 동아리나 아니면 혹시 저희 학교에 오실 분들이라면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공을 국어국문과로 해서 가셨잖아요. 네.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생기부를 쓸 때 과에 맞춰서 보통 생각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네. 1학년 때부터 이 세특을 그쪽에 맞춰서 다 쓰시고. 이 너무 좋은 그거 말씀. 너무 근데 제가 제가 쉽지 않잖아요.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1학년 때 국어 국문을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되게 1학년 때는 폭넓게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약간 1학년 생기부는 되게 넓게 써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원래 저는 이제 국제나 정치 외교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기도 하고, 실제로 그 합격한 목록을 보여드렸을 때 연세대학교는 2개 다 국제학부였거든요. 합격했던 그 전형이 학과가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처음에는 국제나 정치 외교, 행정, 사회 이쪽에 사회과학 쪽에 생기부를 써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에 가시면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중요한 게 생기부만큼이나 중요한 게 전공 관련 과목의 성적이 월등한 것이 너무 좋거든요. 가령 이제 3년 전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간 선배는 약간 서성한도 어려울 정도의 성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수학이나 이과 과목 성적이 막 7등급, 5등급 이랬었는데 국어 과목이 쭉 1등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월등하게 말도 잘했고 했는데, 그래서 서울대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관련한 과목 성적이 월등할 경우에는 되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학 성적이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저는 그 외국에 살았던 공백으로 수학 성적은 극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과학 쪽보다 어문 계열에서 훨씬 더 대학을 안정적으로 높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서울대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때는 1학년 때는 되게 광범위하게 언어도 있었고, 어문, 제가 중국어과였으니까 중문, 뭐 이제 사회, 정치, 외교, 국제 쫙 썼다가 2학년 때는 어문으로 좁혔어요. 그래서 중문, 국문, 문학, 뭐 어떤 문학 평론이라든지 그런 얘기로 좁혀다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3학년 생기부를 최종적으로 국문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생기부는 조금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국제 쪽으로도. 근데 많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연세대학교의 국제학부는 거의 자유전공학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의 내용이 주를 이뤄도 저도 되게 노골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그 전공 적합성이 너무 불안해서 국어 선생님께서 저를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셨는데, 완전히 국문학과 모국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남달라서 이 학생은 훌륭한 국문학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함이라고 생기부에 노골적으로 딱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국문학도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가 거의 드러났는데, 그렇게 해도 연세대에서 뽑아주더라고요. 다른 과인에도. 그래서 사실 문과는 크게 보면은 다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되거나 수정이 돼도, 그리고 이제
특히 외고 쪽으로 가게 된다면 1학년 때의 진로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학생은 거의 없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현실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특히 전공어 쪽으로 생기부를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챙겨두면 좋죠. 또 뭐 말씀 일 1학년 때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1학년 때 모의고사. 네. 근데 사실은 1학년 모의고사를 막 죽을 듯이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1학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시 정시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수시를 챙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정시는 솔직히 정시로 대학 가기가 진짜 훨씬 힘들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언니 오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역이 정시를 잘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서 제가 1학년 때는 사실 정시보다는 수시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내신 챙기는 걸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는 그냥 국어 같은 경우는 많이 풀었었고 3학년 중3 때 아직은 할 게 없으니까 예습할 것도 없고 하니까 중3 겨울방학 때 엄청 열심히 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나 뭐 개념들 파악을 하고 문제 풀고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책을 많이 읽으셨다면 국어 모의고사는 자연스럽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렇고 뭐 크게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1학년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정시를 결심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1학년 때 1등급이 3학년 때는 뭐 3, 4등급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할 게 없으니 예습할 게 없으니 이제 모의고사로 열심히 챙겨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외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준비하는데도 막 늦게까지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그런 거 다 챙겨주는 혹시 외고 가실 거 같아요? 인회. 아, 인회. 네. 일단은 좀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제 동생이 인회를 다녀서 인회는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제 친구, 저희 집에 사는 어떤 학생의 경우를 봤는데 인회는 미출 외고랑 살짝 느낌이 달라서 인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로 변별을 하려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일단 이것도 팁이라면 팁인데 좀 약은 거 같긴 하지만 자기 평가서를 먼저 써놓고 시작해요. 저는 그걸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1, 2학년 때 알았더라면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생기부를 잘 썼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거짓말이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수업의 내용을 캐치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어떤 호기심을 가졌다, 지적 호기심을 느꼈다, 또는 뭐 저는 그냥 내가 뭐 국어사전을 평소에 이용을 하다가 국어사전의 뜻이 고려대 국어사전이랑 표준국어사전이랑 왜 다 똑같지? 해석이 왜 다 똑같지? 라는 의문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근데 사실 그건 제가 가진 의문은 아니고 제가 막 생기부 뭐 쓰지 자료 조사하면서 얻은 소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적어줘야 대학이 이제 평소에 사전 이용하면서도 국어적인 생각을 하는 학생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해서 막 찾아봤더니 사전 편찬을 하면서 이런 관행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서를 쓰고 뭘 했어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저는 먼저 썼어요. 그 생활기록부 내용을 제가 기재할 거를 아까 썼던 그 4가지 단계대로 다 써놓고 뭘 깨달았는지까지 뭐 아직은 이제 연구를 해보고 깨달아야 될 거면은 좀 남겨놓고, 그래서 그 형식에 다 맞춰서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놓고, 특히 이제 수행평가가 아닌 그런 글쓰기나 아니면 보고서나 발표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대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생활기록부가 80, 이제 20%만 발표를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노력,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메인은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약은 것 같긴 한데 기록을 위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기록 먼저 하고 그 기록에 맞게 증빙 자료를 내가 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천외고는 그것도 좀 많이 받아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기평가서 써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제가 말씀드린 스트럭처대로 자세하게 써가면은 그대로 넣어주신다는 것이 특목고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특목고 선생님이라고 생기부를 잘 써주시고는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너네가 써라. 근데 내가 넣어줄게. 이런 넓은 마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본인이 생기부 잘 못 쓰면은 외고 가봤자 쌤들한테 받을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반고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일반고도 제가 일반고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일반고 학생들도 자기평가서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몇 선생님의 경우에는 외고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신데 나의 권한인데 사실 그게 맞긴 해요. 근데 나의 권한이고 내가 학생을 평가하는 기록인데 네가 써온 거를 내가 그대로 넣어주면 난 뭐지? 난 교사인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써온 걸 나한테 그대로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고, 외고에서도 1, 2학년 때는 사실 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고3 때는 다 같이 이제 보이는 거 없이 애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막 넣어주고 막 끝까지 막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시고 이랬었는데 1, 2학년 때는 약간 이 프라이드가 있으시다 보니 되게 공손하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보고서를 제가 추가로 썼는데 혹시 제가 보여드리면 넣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기평가서도 약간 짤막하게 같이 해서 파일도 제출을 하고 그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별로 약간은 공손한 어투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네, 일반고도 비슷하지만 조금 그런 분들이 많으실 수 있다. 왜냐면 대체로 학생들이 일반고는 더 많잖아요, 학생이.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와서 써달라, 넣어달라 이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버거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안 받아주시면 그냥 넣을 수 없는 거고 재량인 거니까. 그래서 일반고도 조금 조심해서 잘 부탁을 드리면 그런 생각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생기부가 외고도 일반고도 다 많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부 채우는 방식도 크게 뭐 다르거나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외고 가려면 중학교 때 성적이나 생기부 같은 건 어느 정도 해요? 외고마다 다른데, 일단 제가 서울권 외고나 이런 뭐 4대 외고 이런 데는 잘 몰라서 인전에 있는 외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괜찮을까요? 미추홀 외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올라가지고 원래는 영어에 하나 B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연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반영이 영어 성적을 먼저 쭉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 성적을 반영을 했나? 그래서 지원한 학생들이 전부 영어가 올 A면 그 다음에 국어 과목 반영하고 국어도 다 A면 그럼 사회 과목 반영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다른 과목에 A가 없고 이런 거는 것보다도 국어나 그러니까 영어 과목이 모두 A인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국어 사회가 A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제가 생각했을 때 내신 2등급제가 되고 나면은 되게 선호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특목고가. 왜냐면 생기부의 영향력이 당연히 그만큼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사실은 이제 문과 과목은 거의 A를 받아 놓으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렵진 않잖아요. 중학교에서 일주일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제 중학교에 일주일 안 돼. 그래요? 2주? 그래서 이제 생기면 좋은 것 같아요. 없으시면 끝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물 먹으려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저 오늘 뭐라고? 알아들었어. 내가 안 들려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쉴 거예요. 잠깐 쉬었다. 뭔가 내 인생